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그리스의 국채 교환 협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지난 주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지표도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었습니다. 지난주 말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이 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한 데다가 삼성전자가 장중 123만 1,000원까지 오르는 등 전기전자 업종이 급등하면서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갔었습니다. 자, 꽃샘 추위는 절정에 달했지만 또 한 주를 힘차게 출발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 보고 오늘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 나오셨고요.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대비 한 1포인트 정도 더 오른 2019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째 오름세를 보이는 건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동시호가 상황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123만 원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삼성전자는 오늘 소폭 눌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6% 하락한 122만 2천 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오늘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대기아차가 1% 남짓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0.7% 정도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좀 더 보면 LG화학이 강보합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하이닉스, 신한지주, 삼성생명 모두 0.5% 정도의 오름세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좀 등락이 엇갈리는데요. KB금융은 0.6% 정도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 건설주 중에서는 삼성물산이 1% 이상 오르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역시 1% 이상 반등 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포인트 정도 상승한 540선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출발이 될 것 같은지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셀트리온 지난 금요일장에서 0.7% 강보합 마감이 됐었고요. 오늘도 1% 남짓 오르면서 36,000원 선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위 CJ 오쇼핑은 지난 금요일장에서 2.3%나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 보합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서울반도체가 지난 금요일 1.17% 급등한 이후로 오늘도 추가적으로 1% 이상 더 강세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6,650원 선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오르면서 출발하는 종목들의 수가 눈에 띄게 좀 적은 상태인데요. 동서와 포스코, 캠텍, SM 등이 강보합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과 시젠 등은 1%대로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GS홈쇼핑 1% 이상 강세 12만 2천 원 선 거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메디포스가 오늘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2.7% 상승한 10만 4,700원 선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3S는 주가 급등락이 최근에 좀 두드러지죠. 6% 하락한 19,000원 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월 12일) 월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모두 소폭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출발했는지 코스피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이명수 전문가님. 네. 전반적으로 주말 미국 증시가 양호하게 끝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의 경우에도 흐름이 양호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가 강한 신고가를 랠리를 펼쳤는데 미국 경기 호조 지표로 인해서 다시 한번 IT 관련주들의 강한 신고가 랠리가 펼쳐질지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을 형성하면서 12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일은 현대차, 그 다음에 포스코, 기아차 등이 소폭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징적인 요소를 하면은 삼성전자가 강하게 상승할 때에는
자동차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반대로 삼성전자가 조정을 보일 때는 자동차 관련주들의 상승 랠리가 펼쳐지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금일 자동차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 포스코라든가 LG화학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군들의 순환 상승이 현재 약하게나마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면에 있어 계속해서 LG전자죠.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 이노텍 2등 주자들의 상승 랠리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일도 LG 생활건강이라든가 기타 내수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일이죠. 삼성전자가 갤럭시 태블릿 PC 7.7을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제일모직 아몰레드가 채용이 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제일모직이 1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순탄한 그러한 흐름이 다시 한번 전개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업종 지수를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강보합권 내지 약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정 업종이 현재 지수 상승을 이끄는 양상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승, 그러니까 상승률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경우에도 역시 최근 들어서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코스피 시장,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역시 부분적으로나마 계속해서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도 혼합돼서 현재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0.4포인트 소폭 오르면서 장을 출발했다가 지금은 하락 전환이 된 상태고요.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은 상일째 오르면서 장을 출발한 것 같은데요. 상황 보겠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네,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0.2% 상승한 540선에서 좀 출발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시총 상위주들의 그 흐름들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시총 작은 종목들이 조금씩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오늘 IT 관련주들 중에서 일단 크루셜텍 같은 경우 한 1.7%대 지금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이어서 그렇게 강한 종목들이 현재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상승 탄력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이고, 다만 오늘 좀 눈에 띄는 것은 이 테마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PC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있겠는데요. 지금 동원수산이 약 11%대, 그리고 신라 SG가 한 6%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것이 이제 조류독감 발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인 수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장 초반에 급등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점차적으로 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파루라든지 대한일품, PTC바이오가 각각 12%대, 6%대, 그리고 5%대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고, 그 뒤이어서 역시나 역강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런 관련주들도 역시나 같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PC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뒤를 이어서 지금 사조사나 이지바이오 등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테마들 다시 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4대강 관련 테마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건설과 울트라건설이 각각 상한가에 좀 진입한 모습이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역시나 이화공영, 동신건설 이런 종목들이 현재 10% 남짓한 상승세를 역시나 나타내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테마주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앞서서 이명식 정무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OLED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탄력 자체는 크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4대강과 관련해서 지금 철도 관련주들도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리노스 같은 경우 대표적인 철도 관련주죠. 지금 상한가에 좀 진입한 모습이고, 대하TI가 7.9%대, 그리고 대우AL이 6.7%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 자체가 좀 버티고 있는 것은 이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좀 장세를 받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잠깐 수급 동향 보게 되면요. 일단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 매도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1억 원 순매도세, 그리고 기관이 1억 원의 순매도세를 하면서 개인들만 23억 원의 좀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업종별로 좀 잠깐 보게 되면 뭐 그렇게 강한 업종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워낙 종목 자체가 좀 적은데요. 비금속이 약 지금 2.4%대 강세, 그리고 건설 업종들 여기 대부분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철도나 그 자재관 관련주들이 좀 포진돼 있어서 좀 강한 모습이고, 대부분의 업종들은 그렇게 강한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다. 반면 하락 업종들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방송 서비스나 음식료, 담배,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부각을 받았었던 기계 장비 업종들이 약보합권에서 좀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종목 듣기에 앞서서 지난 금요일에 주셨던 삼성 엔지니어링 흐름부터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그때 주셨던 매수가 부근이 오늘도 주는 것 같은데요.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뭐 조선업종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이치 업체로서 뭐 설계와 시공 감리 이런 거에 강점을 보이는 삼성 엔지니어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국가수준 역시도 괜찮은 모습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한 지 한 7분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 공략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AI 얘기가 나와서 오늘 많은 비중을 좀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관심 업종으로 두시되 조금만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할인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할인은 지난해 말 기준에 34%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이 닭고기 시장 1위 업체입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닭을 생산하고 있고요. 주요 경쟁사로는 역시 동우라든가 마니커가 있습니다. 뭐 동종업계와는 다르게 이 생산에서 부화, 이 사료 생산, 뭐 사육, 전체적인 채용 단계 이송까지 수익 통합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방송 전에 뉴스가 좀 나왔는데, 이 충남 계룡의 그 노래독감 의심 본인들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일단 온건 미주춤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매수를 하지 마시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적 포인트는 세 가지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도급체 인수 모멘텀을 들 수 있고요. 한미 FTA 때문에 좀 수혜가 피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만, 이 하림은 에넌이라는 미국 도기업체를 인수하면서 이 그룹과 당 내장 이런 부산물들을 현지법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뭐 선진 단기 기술과 더불어서 이동시장 노하우를 접목시키면서 기업 가치 제고에 긍정적으로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 점유율 상승 추세를 둘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 이 하림이 시장 점유율 27%대에서 지난 말에는 11%대까지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요. 올해 신규 공장, 정업 공장도 4월 달에 가동되면서 36% 이상까지 점유율 상승도 기대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올림픽도 열리면서 다시 한번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지난달까지도 이 생닭 가격도 키로당 중닭 기준 2,000원을 넘어서는 이런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제가 할인을 오늘 들고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장 전에 그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단기적인 어떤 그런 좀 악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만 좀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200원대에서 5,300원을 말씀드리겠는데, 6,000원까지는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를 제가 짧게 5,000원 하회한다면 손절로 대응하시라는 전략을 취하려고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매수를 좀 하지 마라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매매 전략까지 함께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많은 분량을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사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오늘 공략주 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국내 외환 채권 시장 움직임 함께 짚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의 움직임은 엇갈리는데요. 환율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원 20전 상승한 1119원에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대체로 지표들은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도 비농업 부문 고용이 22만 7천 명으로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수준을 나타내면서 미국의 경기 회복에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실어줬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도 괜찮게 나왔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는 4.2%를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3.2%로 크게 하향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중국이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성장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쪽으로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유동성 공급으로 정말 귀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 인도에서 지준율을 인하를 했는데요. 0.75%포인트로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기준금리 결정까지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보다도 그동안의 인도의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화되면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경기 둔화가 나타났고 다시 한번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경기의 경착륙을 방어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신흥국들이 계속해서 경기 둔화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런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금들이 결국에는 풀리게 되면은 위험자산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점들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국채 교환은 결국에는 집단 행동 조항 적용이 신용사건으로 판정이 됐다라는 이런 점은 계속해서 좀 불확실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알려진 재료라는 점에서 충격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원 같은 경우는 오늘은 1110원대에서 1120원대 흐름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은 1110원대에서는 저점에서의 결제 수요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1120원대에서는 내고 물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5일 이평을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봤을 때는 1123원인 20일 이평까지의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의 단기적인 흐름에 주목하시면서 거래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외환시장 봐주셨고요. 채권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채권시장 오늘 국채 선물이 전일 대비 3틱 상승한 104.13으로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한 것에 대한 영향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위험자산 선호가 그래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부담과 그리고 대기 매수가 꾸준하다라는 이런 점들이 재료가 충돌하면서 제한적으로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일단 104포인트에서의 지지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대적인 지지 레벨인 104포인트에 를 하회하고 쉽게 하회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104.15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104포인트까지를 바라보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3월달 내로 104포인트를 다시 한번 테스트할 경우에 아무래도 쉽게 하방을 뚫고 내려가긴 조금 어렵다라는 이런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단기 자금 유입 증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방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경계 심리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시장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재료들에 의한 변동성 확대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FOMC가 있기 때문에 FOMC 대기하는 그런 장세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겠고 FOMC에서의 QE3라던가 그 전에 나왔던 변형된 QE3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시장이 상당히 주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시장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국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주가도 그 전 수준을 회복하는 듯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장중에 만선 돌파가 됐었고요. 오늘 니케이 역시 만선 이상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시장 흐름 봐주십시오.
일단 시장 흐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니케이 지수 현재 9,979.4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0.5%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장 시작은 10,000포인트를 그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작을 했었지만 그 일부 그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진 이후에 그 경기 회복되게 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수주 얘기가 그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그 전년보다는 당연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전월치보다는 이제 훨씬 개선된 숫자로 발표가 됐었고요. 특히 전월 대비해서는 컨센서스가 이제 플러스 2.3%였지만 발표는 이제 3.4% 상승이었고요. 시장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계속적으로 그 체크하면서 일본 시장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번 주 보시게 되면 이제 일본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도 3일간 하락했었고 3일간 올랐었죠. 이 부분이 이제 그리스 문제하고 상당히 이제 그 관련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제 정례 회의를 열어서 그 2차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최종 승인한다고 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11일 결자로 그 기사로 나왔었고요. 지난 이제 9일 그리스와 그 민간 채권단 간의 채권 교환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서 1차 구제금융 자금 1,300억 유로 가운데서 355억 유로의 집행을 우선 승인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갭 상승을 해갖고 밀리는 이유는 이제 그 상승폭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도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그 차트로 기술적으로 일단 움직임 보시게 되면요. 그 1040포인트 그리고 986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40포인트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일단 관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번 주 일본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도 그리고 다시 반등했던 이슈도 유럽 관련된 글로벌 이슈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마리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 포스트 그리스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일본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에 대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7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움직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 곽윤기 선수가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상승하면서 출발하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자세한 지수 흐름 보시겠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코스피 지수가 소폭 하락한 채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2013선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에는 하락하는 모습 보이다가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강한 모습 보였던 코스피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일 수급은 뚜렷한 매수 주체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장중에서 입장을 바꾸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76원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보단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상승 출발했는데요. 540선 회복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0.72포인트 상승한 540.27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그동안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개인이 순매수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이 53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사는 만큼 외국인은 팔고 있네요. 50억 원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일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1.1% 밀리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가 좀 상승하고 있네요. 0.4%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0.5% 하락한 모습인데요. LG화학도 1% 정도 밀렸습니다. 화학주 최근 좋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40만 원대 깨지고서는 5일째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최근 이틀 상승세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2% 밀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0.3% 강보합권에 3만 원대 바짝 다가섰습니다. 삼성생명도 0.3% 약 보합권에 머물렀고 SK이노베이션은 하락 마감했었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CJ홈쇼핑이 1.8% 밀리는 모습입니다. 전에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었는데 오늘도 좀 모습 좋지 않습니다. 서울반도체는 1% 넘게 상승했습니다. 포스코 ICT는 1.15%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CJEM은 0.4% 밀려면서 39,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SFA는 0.1% 빠지고 있고 포스코캠텍, 포스코 계열사 중에서는 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네요. 0.1%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젠백스는 0.12% 하락한 41,15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하락 반전을 한 상태고요. 지난 금요일 대비선 3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체크 포인트들을 짚어 나갈 텐데요. 이명수 전문가님부터 좀 짚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지표라든지 있으면 함께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그 경기 지표가 중요한데요. 예. 우선 해외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표된 대로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2월달, 8월 8.3%로 2월 실업률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긍정적인 요인이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이 3%대를 유지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중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브라질 쪽이죠. 신흥국 시장의 경제 성장률이 안 좋게 발표됨으로 인해서 좀 그 세계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예. 반면에 그 중국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물가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금년도 물가 목표로 4%대로 잡고 있는데 2월 달의 경우 3.2%대까지 안정적 그 물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서서히 추가적으로 여차하면은 강하게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반면에 미국과 그 중국의 경우 무역 적자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1월 무역 적자가 526억 달러를 육박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도 300억 불이 넘는 그런 무역 적자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너무 펀더멘탈만 갖고 그리고 또 막연한 그러한 그 기대감만 갖고 장기적 측면에서 시장에 대응하기보다는 업종별로 섹터별로 구분을 지어가지고 세분화돼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일단은 물가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그 자체적으로 내수 경기가 부양되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그 제조업이 좀 더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 서비스업 직종에 대한 그러한 그 고용 증가, 실업률 개선 이러한 요인들이 크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로는 미국의 경우에도 제조업 지수의 추가적인 개선이 좀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외 그 경기 지표에 호전되는 점, 개선되는 점, 그 다음에 악화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숙지하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국내의 경우에는 그 재고 지표가 아직까지 개선 추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국내 경기의 경우에도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러한 그 양극화가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정부에서 특히 국내 그 기업들한테 그 민감한 환율 부분에 있어 원화 강세 기조로 즉 그 환율 하락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천명한 만큼 일단 그 국내의 경우에는 환율과 민감도가 높은 그러한 내수 관련주의 경우 현재 뚜렷하게 상승 추세는 형성하고 있지만은 관심 있게 지켜볼 그러한 그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지난주 초반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후반 들어서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흐름을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요? 일단은 그 급락에 따른 그런 단기적인 그 변동성 장세가 그 일주일 만에 큰 폭의 그 형성이 됐는데 예. 이제는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응축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2,050포인트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지만은 최근에 그 상승 랠리를 주도했던 그 외국인들의 경우 현물 시장에서 매수 강도가 좀 주춤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 요인은
그 6월 선물 그 베이시스가 지금도 강세를 보고 있고 미결제 약정이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기간 조정 내지 에너지를 응축하는 그 기간 조정만 이루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고요. 지금 뭐 시가총액 비중이 뭐 17%가 넘는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 랠리는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반면에 최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경우 대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해서 퍼가 상당히 낮게 한 6, 7배에서 형성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예상보다도 글로벌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판매 제품 단가가 높게 책정되고 있는 그런 영업 전략을 피고 있는 만큼, 좀 현대자동차라든가 자동차 관련주의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면 안정적인 주가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명수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고요. 이성기 팀장님께서는 체크 포인트를 어디 두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 쪽이랑요. 그다음에 예. 아무래도 고용 지표 이런 것들도 들 수 있겠는데, 우선적으로 좀 FOM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뭐 양적 완화에 대한 뭐 기대가 있다라는 쪽의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없다라는 쪽의 의견도 있는데, 이거는 그 기대를 크게 안 하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장에 있어서 비장의 카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단순하게 과거에 있던 식으로 양적 완화를 했을 때는 역시나 그 물가 부담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단기채를 장기채로 바꾸는 그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회의에서는 양적 완화 얘기 자체는 뭐 우리가 언급은 한번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을 것이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기대를 좀 이렇게 내리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뭐 악재 변수 큰 거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첫 번째로는 뭐 국제 유가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 국제 유가 부분들은 전반적인 산업에 있어서 경기를 저해하는데 좀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유가가 흔들릴 만한 그런 어떤 변수가 나왔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역시나 좀 경계하고 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이었죠. 미국장에서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봐야 됐었던 부분은 뭐냐면, 일단 그리스의 민간 채권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약 85%가 넘는 그런 참여율을 기록하면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조항이 발동이 됐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물론은 어찌됐건 강제적으로 좀 됐다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CDS라고 해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그 상품 자체를 또 보증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그리스가 나중에 경기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큰 후폭풍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임시방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에 국채를 굉장히 상각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뒤에 있을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같이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들인데, 역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강한 어떤 모멘텀 자체가, 그러니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 요소들이 아직까지 현재 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은 좀 멀 수가 있겠지만, 이런 점들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여전히 좀 이렇게 상기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들어서 보게 되면 순환매 장세 자체는 좀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순환매 장세, 그러니까 경기 순환주에서 또 민감주로 경기 순환주에서 방어주로 옮겨가기도 하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약간은 경기 순환주, 민감주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기피하는 현상들, 그리고 내수주나 방어주 쪽으로 좀 옮겨가는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뭐 경기 순환주들이 지금 현재 뭐 상승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기피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증시에 어떤 강한 상승 동력을 이끌 만한 모멘텀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증시 자체는 계속해서 2000선 위에 언저리 부분, 아니면 후반 부분에서 1900대 후반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강한 베팅 자체는 역시나 현재 장세에서는 굉장히 좀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약간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조정을 이용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 가시화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한 그런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더욱더 싼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굳이 이렇게 핸들링을 많이 하는 종목보다는 아예 소외되면서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신다면 그런 역시나 그 장의 하락을 이용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올리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뒤에 어떤 업종 보시는지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잠시 코스닥 특징주 보겠습니다.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주말 미 증시는 그리스 민간 국채 교환 성공과 고용지표 호조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주말 뉴욕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11포인트 하락한 2007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전자 업종이 주도주로 부상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질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가지고 있어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또 경기 바닥 확인 시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조선, 증권, 건설 업종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듣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카메라 모듈 자동화 검사 장비 전문 기업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최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7일 LG이노텍과 308억 원 규모의 카메라 모듈 자동화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주 규모는 지난해 전체 매출액 393억 원의 76%에 해당하는 사상 최대 금액이며 LG이노텍과는 지난 1월 달에 이어 두 번째 계약입니다. 예, 아이폰 4와 아이폰 4S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는 LG 이노텍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귀가 솔깃한데요. 향후에 카메라 모듈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회사 측은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5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 채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고화질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국 카메라 모듈 전문 제조기업인 코웨사와도 97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도원 대표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제조 공정 중 전 공정의 30%, 후 공정의 70%에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동화 검사 장비가 적용되고 있다며 보다 완성도 높은 기술과 장비를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영증권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하이비전 시스템의 올 매출액과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120%, 81% 증가한 863억 원과 1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이후에도 3D 카메라 폰의 보급 등으로 폭발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하이비전 시스템은 오늘 5%나 급등을 하는데요. 매매 전략 짜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BR 2.1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수주 발표로 4,300원대로 급등한 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거래도 증가하면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주가가 60일선 위쪽을 유지하면 재상승 가능해 보이고요. 매수가 3,700원에서 3,900원, 목표가 4,400원, 손절가 3,500원 제시합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사는 거는 다소 부담이 있을까요? 3,900원 정도 조금 내려왔을 때 너무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에서 좀 잡는 것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돈 벌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명수 전문가님 업종별 전략 짜주십시오. 네. 일단은 현재 국면에 있어 계속해서 오늘 특징적인 요소가 벌써 시장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간단히 시장 흐름을 살펴보니까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제일모직 현재 견조한 2%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 휴비치라는 종목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두산엔진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가동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이 형성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 실적이
급격히 그 적자 전환했던 대규모 적자 전환했던 동국 SNC의 경우에도 하락 국면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일단 업종 종목별로 세분하게 일단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먼저 그 현재 지난주 후반부터 일단 그 시장의 그 변동성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시장의 경우에는 그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종목으로 기관에 그 매수세가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LG전자, LG이노텍, 금일도 소폭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면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특히 그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달러 디램 가격이 회복됐다는 소식과 함께 일단은 뭐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원화 강세 기조, 그 다음에 IT 부분에 있어서 화물 부분 개선 요인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일단은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턴 어라운드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뭐 내수주 관련주에서는 오리온이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대부분 이들 종목의 경우에는 뭐 국내 내수 시장 속에서 탁월한 그러한 시장 점유율과 더불어서 중국 해외 시장에서 계속해서 활발한 그러한 그 마케팅이 전개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소비재 이쪽 그 활성화 수혜주와 맞물리면서 이런 대형 내수 관련주들의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특히 중국 소비재로 부각되고 있는 뭐 코스맥스의 경우 금일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중국의 경우는 뭐 수출 경기가 둔화됨으로 인해서 내수 기업들을 그 육성하겠다는 그런 지원 정책이 발표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그 현지화하고 있는 법인들의 경우 상당한 수혜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베이직 하우스라든가 한국콜마, 이들 화장품, 그 다음에 의료 관련주들의 경우 상당히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고, 다음으로는 그 해외 부분에서 M&A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 휠라코리아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 휠라코리아의 경우 미국 골프 업체를 인수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기업이 정상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해외 쪽에 다각하고 있는 기업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상반기 그 수주 모멘텀이 그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목표를 삼은 그러한 그 업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조선업체에서는 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건설업체에서는 뭐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 등이 대부분 전체 목표 수주액의 보통 50% 이상을 상반기에 달성할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그 드라이브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이들 종목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업황 개선 종목에서는 뭐 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 특히 현대미포조선의 경우에는 PC선에서 서서히 발주가 재개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산인프라코의 경우도 미국의 주택시장 개선과 함께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 뭐 굴삭기가 소폭 증가했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업종의 경우 업황은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수급이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선호에 따라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게 전개되고 있고, 한국철강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뭐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종목별로 일단은 세분하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향후 유망할 종목들을 섹터를 나눠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은 사봐도 좋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명식 전문가님 업종별 전략 들어봤고요. 이번에 이성규 팀장님께 업종별 전략 듣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뭐 중국 관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 반대로 그 중국 관련 모멘텀에 대해서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오늘 뉴스가 실제적으로 나왔죠.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업종들이 중국에서 그렇게 선전을 하지 못하고 시장 지배율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다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뭐 임영식 전문가님이 말씀은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지화가 잘 돼 있는 기업들은 향후에 어느 정도 그 수익을 볼 수 있지만 무분별한 그 중국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좀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필립스가 LG와 손잡고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LG가 전부 다 이제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중국도 그런 모습들이 지금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최근에 그 중국 관련, 중국 지금 본토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지배를 확대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중국에서 어떤 수혜 자체를 볼 수 있는 거는 좀 제한적인 기업들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을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엔겔 개수가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소비가 얼마 정도 되냐라는 건데 물가 부담이 그만큼 실질적으로 굉장히 크게 된다라는 양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어느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 쇼핑 업체들, 홈쇼핑 업체들로 상당히 좀 많은 이용자들이 지금 현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홈쇼핑 업체들이나 인터넷 쇼핑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평가에 있는 그런 수준에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역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고용이라는 부분과 그에 따른 고용 창출을 하게 되면서 지출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수입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규 카지노 설립에 대해서 좀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 카지노 업계가 미국의 그거랑은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이니까 크게 나누면 중국 관련 모멘텀을 경계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 업체와 그리고 미국 카지노 설립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들 그런 업종들 위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두만 던져주셨고 종목은 시청자들이 찾아야 되는 겁니까? 제가 좀 이따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잠시 뒤에 듣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 업종별 투자 전략 들었습니다. 자, 이제 사볼 만한 종목 들어야 할 차례인데요. 임혁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내수 관련주에서 NHN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N이요? 네, 그렇습니다. NHN의 경우 내수 종목이라기 하기보다도 일단은 일본에서 매출액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한 증가 요인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활성화로 인해서 모바일 부분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바일 광고 부분의 경우 전체 매출비 중에서 한 10%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매출액이 한 1,0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로 전년도 대비 급격히 신장할 가능성이 크고요. 무엇보다도 1분기 영업이익이 4분기 대비 한 10%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전체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38% 증가하면서 800억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분기 좀 있으면 한 2, 3주 지나면 서서히 계속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간의 그런 차별화가 본격화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금년도 또는 전분기 대비 최소한 실적 개선 요인이 나타나는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차트로 보시면은 현재 NHN의 경우 23만 5천 원대 전후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23만 원대, 24만 원대에서 일단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시장의 돌발 변수로 인해서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22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22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일단 장기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도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목표가가 있습니까? 목표가는 27만 원에서 28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월봉 추세를 보면은 NHN의 경우 전년도에 26만 원대에서 일단은 조정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27만 원, 28만 원대권까지의 주가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NHN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규 팀장님 관심 종목 즉됐습니다. 네, 이제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코텍입니다. 코텍이요? 네, 코텍 같은 경우 이제 산업용 디스플레이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카지노 게임용 머신, 그러니까 슬롯 머신 모니터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의 세수입 증대와 관련된 지금 현재 미국 각주에서 그런 카지노 설립에 대한 법안이 지금 심의 중에 있고요. 근데 올해까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선 시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은 좀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겠지만
미국이 향후에 그 장기적 어떤 세 수입을 통한 부분에 기대를 한다면 역시나 그 어떤 향후에는 설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산업용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일단은 특수 모니터, 그러니까 특수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자칠판이라든지 그 의료용, 그러니까 헬스케어 관련 모니터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신성장 동력으로서 지금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는 현재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현재 가장 많이 매출이 나오는 거는 그 카지노 모니터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그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약 60%가량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슬롯머신 시장에서 교체 수요만 하더라도 연간 10% 정도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카지노 모니터 그 점유율 말씀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카지노 모니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한 5개 업체가 상위 5개 업체가 80%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예. 코텍이 그 회사들에 이제 납품을 합니다. 납품을 하는데 한 70% 정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에다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자체는 50%가 넘어가는 수준이다. 그래서 전 세계 1위 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카지노가 설립될 때는 가장 큰 상승폭의 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점을 또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먼저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그 PER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약 7에서 8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는 가능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한 가지 좀 살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회사가 이천 송도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게 되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를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당기순이익이 좀 감소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너무 과감한 베팅은 좀 자제를 하시고 낙폭이 과대했을 때 오히려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좀 장기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짜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서울경제TV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했다, 단장했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VOD 다시 보기도 하시고요. 시청자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와 함께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혼돈의 2012년 임진년 해법 제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달 말일인데요. 3월 31일에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오후 2시 라고 하니까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문의 주십시오. 1577-7451 하나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